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이거 맛있더라. 허쉬 초콜릿 베리 쿠키? 이거 맛있던데? 못 먹었어. 나는 요게 내 베스트 다이제스틴. 아 저는 다이제 초코 좋아하는데. 초코잖아. 아 근데 노 스팻.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면접 봤었잖아요. 형이 면접 감독관이 아니라 면접자로서 참여한 게 언제? 제일 최근이 이 전 직장에 들어갈 때 생애 최초의 이제 구직 활동 직업 구하면서 지역 처음으로 관련해서? 본 거지. 형 직업이 서울대생 아니었어요? 학교를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면접을 좀 보는 게 더 익숙한 입장이 됐는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면접관을 하기 전에는 되게 초보적인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 전 직장 시험 면접 볼 때 되게 긴장해서 이제 들어갔잖아. 갑자기 첫 질문이 근데 주소를 왜 이렇게 썼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주소를 내가 공부하는 그 독서실 주소를 썼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림 이동 무슨 독서실 4층 38B 권상우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진짜 이상한 근데 왜 그렇게 썼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일지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혹시 취업 통지를 받을 때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꽤 있는 동안에는 항상 거기 있으니까. 완전히 신규 취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약간 또 묘미인 것 같기도 해. 풋풋하다. 귀여운 사람이었네. 귀여움으로 입사했네. 귀여운 면이 있었어. 그게 결론적으로는 애매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적절히 잘 대답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독서실에 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면접관들이 되게 귀엽다 플러스 좀 열심히 사는 열심히 사람이에요. 산다 약간. 그러니까 왜 저희 구피플 방송 끝나고 되게 뒤늦게 나름대로 작은 화제가 된 그 짤이 우리 그 이시훈 인턴의 면접 짤이 있잖아요. 내 약점을 공격당했을 때 그거를 약점은 약점대로 인정하되 내 강점을 또 부각시키는 흐름으로 하는 게 면접의 정답이다 막 이게 있잖아 그 짤이. 물론 이 독서실 뭐 형의 약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네. 이거는 실수인가요?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저의 귀여움이자 노력이자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보기에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는 점은 보통 나보다는 훨씬 미숙한 사람이잖아. 면접을 보는 사람이. 그치. 그 사람이 뭐 능숙하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정말 흠이 아닌 것 같거든. 그게 면접관과 면접자 사이의 가장 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후보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능숙하냐에 따라서 내가 선발될 것이다 라는 게 그러니까. 면접자들의 착각이잖아.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면접만이 걸러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사실들이 있지. 호감, 비호감의 문제나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잘 융화가 안 될 것 같다라거나 이런 묘한 정성적인 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면접의 그 역할이 더 큰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 누가 면접을 본다고 하거나 하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좀 솔직한 게 좋은 것 같거든요. 못하는 건 좀 못한다고 하고 근데 그게 못한다 해서 끝나지는 말고 열심히 해서 극복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물론 끝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척하거나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면 그거는 그 짧은 10분, 15분 사이에서도 티가 나더라고. 맞아. 저는 직장은 면접을 보고 들어가진 않았고 학교를 면접을 보고 들어갔는데 제가 재수를 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재수하기 전에는 서울대 다른 과를 사회과학들을 면접을 보게 됐었어요.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막 면접 공부를 했었어요. 그걸 준비하고 가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내가 마치 되게 무슨 북미 정세와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뽀록이 나지.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인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렇게. 마치 중국 이렇게 무협 영화에서 내가 막 이렇게 손발 휘두르면은 도사가 이렇게 한번 톡 치면 나는 이렇게 픽 쓰러지는 것처럼 그때 떨어진 거야. 저는 준비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만약 붙었으면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재수를 해서 법대를 다시 시험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재수를 해서 지쳐서 그런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물어보면 그건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지 않을까 싶다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도 그냥 정말 진정하게 아는 수준에서 조리 있게 대답을 하게 되고 말의 앞과 뒤가 좀 꼬이지 않게 되고 근데 그때 한번 겪었던 되게 큰 시련이 재수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1차는 수능 성적으로 한번 걸러내고 그리고 면접관들은 수능 점수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게 블라인드 면접이다라는 게 공시된 이제 시험 방법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1차를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수능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면접을 쭉 다 본 다음에 형군 수능은 잘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갈등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거짓말 할까. 그냥 웃으면서 솔직히 제가 문 닫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냥 면접관이 피식 웃으면서 알겠어요? 나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그게 지금도 기억이 되게 남고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좀 힘을 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면접관도 다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이지 면접을 보니까 그러니까. 뭔지 다 알지. 근데 이렇게 상대가- 진솔하게 나오면 픽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 끌어내고 너 임마 우리랑 같이 한번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호감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 호감을 보여준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거 사실 답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작은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작은 부분이 내가 볼 땐 제일 중요해. 면접에서. 그치. 제가 지금 면접을 만약에 본다면 저는 그냥 면접 시뮬레이션을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보고 나의 아주 작은 습관들을 고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고개를 되게 까딱까딱거린다든가 눈을 굉장히 자주 깜빡거린다든가 그 로스쿨 들어갈 때 또 면접 봤을 때 그때 이제 면접 스터디 같은 걸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줬는데 그때 내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이렇게 하는 이렇게 처음 그 인트로가 항상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고치라고 해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좀 보편적으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눈을 못 마주치고 질문을 하면 내가 여기 앞에 있으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자기 시선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건 정말 소소한 건데 입소리 습관 있잖아. 나는 면접할 때 꼭 면접관 모든 사람을 다 보면서 얘기한다는 게 철칙 같은 거. 근데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호감을 주는 방법 중에 한 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웃으려고 하고 말할 때 물어본 사람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한 번씩은 본다 이런 거. 좀 그런 거를 근데 미리 생각 안 하고 가면 원래대로 막 하게 되잖아. 사람이 사람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조직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는 게 가장 시작인 것 같아. 지원자인데 원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 근데 생각보다 많잖아요. 진짜 많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면접에 늦었을 때 그 음. 되게 바람직한 대응과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을 전 둘 다 겪었거든요. 늦었는데 그냥 늦은 거에 대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방법 언급도 없이. 없고 회사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하고 끝내는 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선발했었던 인원 같은 경우에는 그 택시를 타고 다른 주소로 갔었던 거야.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시 왔어. 저희 직원분들한테 제가 몇 시까지는 갈 테니까 제발 면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4시 반까지 가겠다고 했으면 택시 기사님께 4시 반까지 창천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사님이 갸우뚱하면서 무리일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도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제가 정말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되게 오고 싶었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거 갖고 너는 어떻게 생각 없이 면접에 늦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 우리는 그치. 아니었던 거라.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뽑았었잖아. 지금. 맞아. 예, 그러니까 맞아. 근데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이제 면접은 없었으면 좋겠어. 면접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와서 내 인생에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나는 뭐 면접 볼 일이 없다. 근데 우리는 매일 면접이야. 클라이언트한테 가가지고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짭짭대지 마시고 클라이언트 앞에서